그럼 지금부터 적중 예상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제조소의 설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누설 넘침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여야 하고, 온도 변화가 있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 장치를,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정전기 제거 설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4번 보기에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 같은 배관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진 지반 침하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풍압은 지하 매설 배관에 적용되는 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풍압이 들어간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은?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은 출입구에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설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기, 벽 기둥 바닥 보석가래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 없는 내화 구조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닥에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산화성 고체나 가연성 고체 같은 고체 위험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고, 갑종 방화문은 현재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으로, 밀종 방화문은 3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로 틀린 것은? 위험물제조소는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는 반드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하고 난연재료로는 부족합니다. 1번 보기는 벽기둥 석가래 계단을 난연재료로 하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고 실제로는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불연재료와 난연재료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일반적으로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축 조건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미만이면서 동시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10배 미만이면 6.5m까지, 10배 이상이면 7.0m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30배 이상이면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보기에서 1번 소방서 근거리, 3번 철근 콘크리트 벽, 4번 단일 품목 같은 조건은 법령에 명시된 단축 사유가 아니므로 모두 오답이고 정답은 수량과 방화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 기준과 관련해서 H가 PD 제곱 플러스 A 이하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음 중 A에 해당되는 것은?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각 기호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D는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H는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그리고 A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를 뜻합니다. 또 D는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H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P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H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은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일정 기준 이하라는 뜻이고 A는 우리 쪽 제조소의 외벽 높이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2번이고 이 공식은 안전거리 단축의 핵심 계산식이므로 기호 의미를 완전히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규제를 받는 위험물 시설이 아닌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안전거리 규제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제육류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제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자체 가연성이 없고 화재나 폭발보다는 부식성과 산화성 물질의 안정적 관리 및 격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안전거리 규제가 면제됩니다. 반면에 보기 2번 제1류 일반 취급소, 3번 제4류 옥내 저장소, 4번 제5류 옥외 저장소는 모두 안전거리 규제 대상입니다. 제육류만 예외라는 점을 기억하면 정답이 1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제조소는 문화유산법에 의한 천연기념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위험물제조소가 문화유산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나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두어야 하는 안전거리는 50m 이상입니다. 이는 위험물제조소 안전거리 기준 중 가장 큰 값으로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안전거리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 10m, 학교, 병원, 극장 같은 다수인 수용시설 30m, 고압가스 등 저장 취급시설 20m,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이며 문화재만 유일하게 50m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조소와의 안전거리의 기준이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 기준은 보호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거리를 요구하는 것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50m 이상입니다. 다른 기준을 보면 1번은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20m, 2번은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5m, 3번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이며 보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10m입니다. 문화재가 가장 보호가치가 높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50m가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 중 국소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에는 국소 방식과 전역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구역 전체가 아닌 국소 대상물의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며 전역출 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해당 공간 전체를 소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적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사이 내용으로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 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당 1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로 문제 자체를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인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얼마인가?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5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지정 수량의 20배라고 했으므로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5m 이상이 필요하여 5m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 설비는 고정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 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된 기준으로 자동차가 주유 중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리입니다. 추가로 부지경계선 단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는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4m이며 도로 경계선과 4m라는 조합을 한 묶음으로 외워두세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바탕색을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표지와 게시판의 바탕색은 그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라고 표시하는 일반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만들고 주유 중 엔진 정지를 표시하는 게시판은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만듭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주유 및 급유 공지의 바닥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주유 및 급유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유나 빗물이 외부에서 공지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위험물과 섞여 인화사고나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고 반대로 공지에서 새어나간 위험물도 빠르게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송취급소는 송유관처럼 위험물을 배관으로 멀리까지 보내는 시설이라 배관 길이가 수킬로미터에 이를 만큼 매우 깁니다. 이렇게 긴 배관의 모든 용접부를 하나하나 비파괴 시험으로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되는 배관의 경우 전체 용접부를 다 검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췌 비율의 기준이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입니다. 지상 배관에 이러한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지상에 노출된 배관은 눈으로 직접 점검 보수하기 쉽고 누유가 생겨도 빨리 발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취급소는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암기해 주셔요.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일반 취급소 1층에 옥내 소화전 6개, 2층에 옥내 소화전 5개, 3층에 옥내 소화전 5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 일반 취급소에 설치되는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소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소원의 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 별표 7.8세제곱미터, 다만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5개로 계산, 그럼 7.8m 3 곱하기 5개는 39m 3,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제사류 위험물 제2석유류 비수용성인 위험물 18만리터를 저장하는 5개 저장소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과 소화기의 개수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첫 번째 기준, 해당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 설치. 소요 단위, 지정 수량 곱하기 10분의 저장 수량는 1000리터 곱하기 10분의 18만 리터는 18단위.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설치, 2단위분의 18단위는 9개. 숫자의 합는 5분의 1 플러스 9는 9.2.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